네, 화사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톡 쏘는 시원한 라디오, 소다 라디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 피리 부는 사나이 하석호 인사드립니다. 호호. 너나 인사해, 임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다 라디오를 맡게 된, 뭐라 그럴까요? 소개를 뭐라고 드릴까요? 가명을 써야 된다면은,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요? 네.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얼굴 방실이 어때요? 네, 방실이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실이와 함께, 네. 소다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회다 보니까, 오프닝이어가지고, 별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해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소다 라디오라고 하는 거죠? 들으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소다 라디오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모르셨어요? 뭐야. 미안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냥 막 욕하는 악당 코칭 같은 것도 진행했었고. 근데 네. 지금 소다 라디오 이름 굉장히 좋고, 톡 쏘는 시원한 라디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우리의 방실이 씨는 네. 신입생이시죠? 네. 새내기입니다. 네, 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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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내기여서 좋은 네. 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새내기면 일단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시죠. 선배들이 챙겨줘요? 네, 막 술 마실 때도 우리 새내기는 조금만 마셔도 돼 이러면서 이제 그래? 한두 잔 좀 대신 마셔주시기도 하고. 근데 너무 선배들. 본인이 근데 또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훌륭한 새내기예요. 네. 그래서 또 요새 신입생이다 보니까 네. 대학교라는 것에 대한 환상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또 막상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부분은 뭐죠? 대학교 가면 살도 빠지고 남자친구도 생긴다고 선생님들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네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왜 본인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그런가요? 저만 안 생기는 건가요? 새내기 여러분들 지금 다 벚꽃 남자친구랑 보고 계신가요? 저만 혼자인가요? 네. 그렇게 너무 슬프게 얘기하지 마. 우울해지네요. 소다 라디오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대학교 들어오면은 신입생들은 처음에는 설레임이 가득하지만 네.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점점 찌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현실인 거죠.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예요. 저희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네, 남자친구 그래요? 있는 분들 시험 공부하시라고. 전 그냥 질투가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네.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저도 대학생이죠. 네. 그죠? 나도 대학생이고 여기는 친구도 대학생입니다. 근데 요새 대학생들이 많이 화가 나는 사건이 있다고 해요. 진짜요? 네. 무슨 사건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제 과들이 네. 통폐합이 된다는 사건인 네네. 거죠.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해창작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 국문학과라든지 문헌정보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과 학부제로 통합을 한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입니다. 왜요? 학교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고 반대로 학과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학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 네, 그리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문해창작학과랑 국문학과 자체도 네네네. 굉장히 다른 과인데 네네네. 통폐합을 하겠다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학교 운영하는 방식이 네네. 간단해져서 경쟁력 때문에 통폐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문대학도 통폐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공대 빼고는 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인문대학교 자체가
그럼 맞아, 뭐하러 요새- 계열을 나누나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대학을 들어온 건데 그런 식으로 다 통폐합을 해버리면 그냥 공대 빼고는 다 통폐합을 시키는 것도 그래요? 그게 학교 주장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학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새 신입생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맞죠? 네네네. 근데 인문대학교라든지 다른 학과대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채 안 되는 네.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30명도 채 안 되는 학과들을 운영을 하기에 학교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과에 40명 정도에서 45명 있어야지만 그 등록금으로 안정적으로 교수님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학부제가 통합을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3개 학과에 교수님이 10명이 필요한다고 칩시다. 네. 근데 한 개 학부에는 교수님이 6명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님들 월급을 조금만 줘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 학생들한테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폐합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중앙대나 한양대나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건국대 같은 경우도 다 그냥 통보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그쵸. 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건국대는 통보식이 맞을 겁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거 아세요? 저도 경기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학생 회장들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학생 회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이야기 하잖아. 저도 학생 회장인데 네네. 저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 네. 근데 학교 입장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단 학교가 왜 통폐합을 추진을 하는지 학생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학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금을 올리면 해결이 된다. 아니죠.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등록금 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 통폐합이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논술로만 8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그 논술 원서 비용이 저는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건물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그렇죠. 원서에서 걷어갔는데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지겠다는 건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네.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학교에서도 입장이 있었던 거고 제가 가장 봤을 때 문제는 역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제가 졌네요. 좀 이겼다. 학교 편을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 좋아요 방실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러면 통폐합 문제는 어쨌든 우리 소통의 문제라는 네. 것으로 결정을 짓고 결론을 맺고 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너는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그렇지 뭐. 다. 그래, 우리가 어쨌든 소다 라디오라서 사이다라고 지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탄산 마시면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어. 고발식으로. 참 우리의 작가들이 대충대충 일처리를 해요. 죽여야 돼 아주. 죽여야 돼 이건. 극단적이시네. 농담이고. 네. 좋아요. 사람 사는 것들은 다 그렇지 뭐의 내용 이제 사연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20살 여하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20살 새내기. 그렇겠죠? 새내기.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체육관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거기 되게 다른 운동하시는 분이 코트를 내가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못 쓰겠다는 거죠. 왜 그러시지?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자면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데 어쩌다 보면 어쨌든 이제 20살이다 보니까 네. 어려가지고 좀 무시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텃세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텃세? 먼저 체육관 아저씨가 뭐 여긴 내 자리니까 점령을 해서 네네네. 못 쓰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어린 친구에게 양보를 강요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뭐 너무 사회적인가?
노약자석 있잖아요. 네. 노약자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약자석, 저도 버스 타면 노약자석엔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좀 앉기도 하죠. 근데 스스로 양보할 때는 괜찮은데 가끔 양보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노약자석이 왜 있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 먼저 배려를 하라고 좌석을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요. 정말요? 예, 건강을 위해서라면 서 계시는 게 맞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다 서 있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의 CEO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마크 주커버그. 예. 네. 걔래요. 뭐 1학년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이제 입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 일어나야 된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냥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가? 그렇네요. 그 노약자석이라는 게 외국 선진국에도 존재를 하면 모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나이가 많으면 장유유서? 장유유서? 맞아요. 장유유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정한 장유유서인지 능동적인 태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드민턴장을 못 쓰는 게 아닌가.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못 쓰게 한다면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 버스에서 자리 양보했을 때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내가 양보를 잘했구나,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앉고 그랬죠요. 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랬죠요. 그래서 비켜주지 말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노약자석 없애기 운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맞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어쨌든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9시에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면 부장님이 자신은 12시에 퇴근할 거라고 눈치를 주십니다. 먼저 들어가 보게 라고는 하는데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네, 근데 요새 회사에서는 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죠.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왜 봤어요? 임시완이 잘생겨서? 임시완이 잘생겨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연애에 초점을 두지 않고 회사 자체 생활을 많이 현실적으로 보여줬죠. 우리 방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에 대해서요? 이 사연에 대해서 9시에 퇴근하라고 했는데 퇴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퇴근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부장님이 네네네. 일단 말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난 12시에 퇴근할 건데 먼저 들어가 보게라는 건 은근한 압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12시에 퇴근하는데 넌 9시에 퇴근해? 라는 그런. 굳이 자신은 12시에 퇴근할 거라고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 말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방실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퇴근을 하게 됐을 때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핸디캡을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후환이 무서워서 퇴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있죠.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저는 어쨌든 어른들 편이에요. 그래요? 네,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네.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배 입장이잖아요. 이 친구는 신입생 입장이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른이 먼저 퇴근을 하기 전까지 젊은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장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50대 아니겠습니까? 40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서는 남아 있는데 네. 네? 피덩이 같은 젊은 신입사원이 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기분을 고려하자고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할당량을 다 마치면 퇴근하는 문화가 잡혀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럼 외국으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짐 쌀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신입사원들 중에서는 야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야근을 안 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하고 그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부장님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신입 사원들 중에서 유독 오버하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본인 대학생이시죠? 네. 읽고 있으면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교수님들에게 수업 끝날 때쯤에 손을 들고 질문을 던져요. 네.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맞아요. 못하죠. 네, 교수님들에게 따로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라고 못하네요. 네, 못하죠. 자신이 열심히. 맞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데. 근데 그럼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음. 그 사람은 A뿔을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때 B나 C를 C뿔을 맞았어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핸디캡은 본인이 책임을 감안하라. 그렇죠. 그 소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일단 12시까지 좀 쉬엄쉬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그거는 그게 더 싫어. 그게 더 싫어요? 넌 내가 왜 그러니? 근데 힘들잖아요. 뭐 저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하고 회사 생활은 확실히 차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받는 것도 그렇고 네.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야근을 한다는 거. 매일매일 회식에 참석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딱 선을 그어줘야죠. 야근 수당을 더 준다든지 심지어는 아니면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은 무조건 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군생활 하면서 수요일은 무조건 5시 정시 퇴근 날이 있어요. 아, 좋네요. 당직을 쓰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원들이 공평하게 퇴사를 해야 된다. 퇴사한다. 미안합니다. 퇴근을 해야 된다. 네, 다 잘릴 뻔했어. 퇴근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다 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 입장에서 규칙을 정해놓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그냥 부장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은 일단은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파하세요. 막 아파. 식은땀 흘리고. 맞아, 식은땀 흘리고 막 막 이러면서 막 부장님이 괜찮아? 괜찮습니다. 피토하고 네, 막. 저는 부장님과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어떨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네. 하세요. 좋아요. 네. 뭐 이 사연은 아직 우리한테 공감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신가 봐요. 팀원 중 언니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언니는 컴맹이고 집에 파워포인트, 그렇죠? PPT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조별 과제에 협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제나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참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나 별론데. 이런 타입 진짜 싫은데. 난 못해. 네가 해. 네가 잘하는 것 같아. 네가 할 줄 아니까 네가 해주면 안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지만 학점 욕심은 많아.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 왜 이래? 죽여야 됩니다. 네. 그러세.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욕심은 네. 많아서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답 없는 언니. 진짜 이런 답이 언니 없네요. 노답이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별과제 할 때 조별과제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죠. 왜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죠. 조별과제는 협동심을 요구하는데 협동심이 생기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막 부셔버리고 싶지 않나요? 협동심, 교수님들이 바라는 협동심은 조별과제에서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뭐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조별과제는 공산주의의 폐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죠. 이런 진상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학점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같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언니 안 하세요? 그러면 저도 PPT를 모르고 저도 컴맹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서 빠지면 되는데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학점 욕심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하면은 어쨌든 전체가 학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죽자 이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죽어야 됩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방법인데 아니면 이 언니에게 컴퓨터를 알려주시거나 PPT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방법도 괜찮은데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바보야? 아니 근데 다 같이 학점을 내야 되는데 이 언니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학점 욕심만 내면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입장이죠. 조원들 입장에서는. 와, 일단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았겠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 사람의 인성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자기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부족해서.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저는 정말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예 이런 진상 같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이런 사람이랑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교수님한테 따로 찾아가가지고 네. 이른다든지. 저 사람 안 해요. 막 물론 그게 효과가 가장 좋겠죠. 그렇죠. 속 시원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연 저한테도 좋을까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엔 이 언니의 태도가 너무 얄미워요. 지금 막 나 못하겠는데 알려주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너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네가 해주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과제를 떠넘기는 수준이죠 거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한 것이 조별 과제를 했을 때 2명이 다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한 4-5명이 그렇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 한 명을 버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조별 과제는요. 조별 과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5명 중에서 한 명이 사라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빼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서 아웃사이더가 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별 과제를 열심히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경우를.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교수님은 모른다고 해도 결국에 소문이 납니다. 다음 학기 때, 다다음 학기까지. 그러네요. 아무도 그 사람이랑은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면은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사람과는 계속 조별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원래 그 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연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렇죠. 네. 그냥 한 번 똥 밟았지 2번은 밟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아직 7개의 학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였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말고. 말고. 좋아. 그런 데서 좋아. 인플라 양아치로 가는 거야. 알았어?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그렇죠.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오늘은 오프닝이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방실이? 방실이? 트로트 되게 잘 부를 것 같은 이름 아닌가요? 불러봐. 다음 기회에 2회 아니면 3회? 3회? 오케이. 연습해서 불러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을 수 있는 사이다. 소다 라디오. 소다 같은 라디오 DJ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뭐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저희끼리만 즐거웠던 걸로? 너 즐거웠니? 네, 전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봐서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건 하고 광실이었습니다.